자,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사회 진화론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그쵸?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 과학을 바라보는 잣대도 이제는 더는 성경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더 이 사회를 과학적으로, 그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더, 그쵸? 접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태동한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의 개념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용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원칙을 사회 원칙으로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 기업, 나라가 펼치는 생존 경쟁이 인류 문명의 인류 사회를 진보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그리고 뭐예요? 승리한 사람은 뭐예요? 적자가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 진보한 사회에서 살기 적합한 요소를 갖고 있는 적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뭐예요? 부적격자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진보한 그런 사회에서는 살기에는 부적격한, 그쵸? 네. 그러니까 빨리 도태돼서 사라져야 할, 멸종돼야 할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곧 뭐예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건데, 진정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악을 선으로 둔갑시켜도 곧 그것이 옳은 사회이고 그것이 완전한 사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래서 능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쵸? 네, 고귀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고귀한 피조물이 아닌 사회에 쓸모 있는 정도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부속품 수준인 거죠.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면 어때요? 빨리빨리 도태시키는 것이야말로 인류 문화와 사회가 더 나아지는데, 그쵸? 진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진화론이 한창 맹렬하게 그 위세를 떨칠 때는 잠깐 얘기했었지만 국가가 장애인들 불임시수를 막 하는 네. 그런 일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고 여긴 빨리 도태돼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빨리 도태돼서 사라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는 일이야말로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광기 시대인데 진짜로 그렇게 했었어요. 예. 하여간 그래서 부속품 수준으로 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공 그 자체가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가르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컨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점수를 많이 받고 인류 대학에 가면은 그쵸? 이 사람은 뭐예요? 좋은 사람, 그쵸? 선한 사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힘과 권력 그 자체가 인생이 추구해야 할 최고 목표 자리에 앉게 되고 옳고 그름이라는 기존의 가치와 기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쵸? 네. 진정한 그쵸? 진리를 그쵸? 우리가 사회에도 네. 적용해 보자 하나님 없는 그렇게 했다가 이러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문을 열어 젖힌 거죠. 그쵸? 자, 실제로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적격자인 성공한 중간 계층에게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곧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게 되느냐? 성실, 지혜로움,
덕스러움 등의 그만큼 더 우월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이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반칙 써서도 승리하면은 곧 이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 아,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부적격자인 하층민에게는 게으름, 무기력함, 방탕 등의 하등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요약이 되는 환원이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했지만 병에 걸려서 그쵸? 예, 실패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쵸? 예, 그런데도 뭐예요? 아, 저 게을러서 그래. 이런 식의 그 질시를 받아야 되는. 예. 그리고 설령 실패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지니고 있는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사실 원래 능력도 있지만 여러 다른 이유로 해서 실패했는데 실패하면 뭐예요? 아, 빨리 도태되어 없어져야 될 쓰레기. 아, 예, 그쵸? 예. 심지어 이제 국가가 뭐예요? 저 쓰레기니까 빨리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스실로 보내는. 예. 그걸 네. 우리가 당하는 장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아, 예, 끔찍하죠, 그쵸? 네. 자, 같은 맥락에서 서구의 백인에게는 흑인보다 우월한 요인이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이 있었기에 잘 살고 힘을 갖게 되었고, 요 교만이죠, 그쵸? 예, 그래서 교만이 서구 사회에 이제 그 자리 잡게 되는 한 요소가 이제 이런 겁니다. 사회 진화론이 편만하게 되면서 서구 사회가 이제 동양과 같은 다른 세계들을 이렇게 깔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덜 떨어지는 세계, 그쵸? 네. 네, 이렇게들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서 서구의 백인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그 민족들을 약간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낮춰봐요. 아, 아, 예, 나 백인이야. 약간 이런 거 약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사람은 약간 그런 요소를 갖게 되죠. 그쵸? 예, AI가 음성 인식을 해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네. 동남아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같은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그 우월한 약간 이런 그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서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그걸 뭐예요? 합리화해주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다른 민족과 나라와 문화와 사상들은 어때요? 그냥 다 쓰레기처럼 보게 되는. 네. 자기네들도 사실 약점이 되게 많은데 그런 네. 것들은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그쵸? 예, 그런 교만함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퍼뜨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쵸? 예, 서구 사회가 원래 그렇게 막 교만한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예, 이 사회 진화론이 거의 편만하게 19세기에 자리 잡고 나서부터는 서구 사회의 그런 어떤 그 문화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따라서 서구의 백인들은 다른 인종과 문화를 지배하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학 법칙이고 순리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과 같은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도 큰 상관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해외 식민지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게 되는 이제 요런 단계로 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국가 정책으로 채택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 위대한 독일 민족이 어때요?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암덩이와 같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가 누구만 제거하면은 그 영광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제거하면은 세계 제국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집시 이런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었죠. 사회 진화론의 맥락을 보지 않으면
아돌프 히틀러를 그냥 완전 정신병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그쵸? 네. 그런데 이 맥락을 알고 보면 어때요? 아돌프 히틀러는 진짜 인류 문화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방식이, 그쵸? 방식이 사회 진화론적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쵸? 네. 예, 차라리 그냥 미쳤으면, 아, 미쳤다가 되는데, 예, 이거는 뭐예요? 진짜, 그쵸? 예, 이것이 인류 진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위대한 성각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쵸? 예, 그 네. 2차 세계대전 때 멸망하면서도 예, 자기의 이런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후대에 다시 재조명돼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그 소망을 또 피력하는 그런 걸 남기고 자살하는 게 히틀러거든요. 아, 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한 악을, 그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그렇게, 그쵸? 해놓고도 자기를 위대한 성각자이고,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런 영웅을, 그쵸? 몰지각하게 대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절망했다는 게 이게 이게 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히틀러가 사회진화론에 기초해서 이 국가와 인종 사이의 경쟁과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19세기 말에 니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니체가 이제 이 사회진화론의 가르침을 이제 최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원동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물론 니체가 뭐 사회진화론을 뭐 지지하거나 표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그가 말한 철학 사상이 사회진화론적인 과정에 원동력이 돼준 거예요. 아, 네, 네. 왜 이런 원동력이 돼줬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상의 그 최고 지향점으로 그 제시한 게 초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네. 초인은 뭐냐라고 하냐면 모든 제약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그 생명이 끝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근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쵸? 뭐 슬퍼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초이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나,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설령 내가 내일 좌절과 실패와 그런 어떤 죽음에 설령 이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전히 나는 어때요? 나의 이런 그 생명을 향한 의지, 그쵸? 예, 네. 정신, 이런 건 꺾인다는 거, 안 꺾인다는 거예요. 안 이게, 꺾이고 더 강해지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초인 사상을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거거든요. 초인 네. 사상을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온갖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그 꺾이지 않는 그 자신을 향한 의지는 꺾인다는 거예요, 안 꺾인다는 거예요? 안 안고, 꺾이고 그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그런 어떤 나를 넘어지게 했었던 역경들, 제약들,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고, 그리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초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러한 사상이 이제 니체의 초인 사상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상이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적, 보편적, 도덕적 기준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어, 네,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참회, 그다음에 속죄, 보상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것들을 가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꺾고 무너뜨리고 네, 예. 네, 그리고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다면은 나는 감옥에 가서도 그 삶을 즐기면서 그쵸? 예. 네, 감옥에서의 삶을 즐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벌을 받는데도 살아가겠다. 도도한 흐르는 물결처럼 그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살겠다. 라고 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사회는 그런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쵸?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초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지될 수. 없겠죠, 그쵸?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쵸? 예, 그냥 무너지고 붕괴하는 걸 의미해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거를 옹호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아까 말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상태라면은 야 유대인들 다 가스실 보내 이러면 어때요? 보편적인 그런 사람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쵸? 네, 예. 제가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아, 네, 예, 그런데 어때요? 니체의 사상에 의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그러한 그, 그 보편적인 그런 그 도덕적 기준이야말로 초인을 불러오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은 것이어서 빨리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저기 니체가 얘기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런 니체의 사상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네가 빨리 넘어서야 더 강해진다. 아, 이걸 네,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힘을 원동력을 확확 불어넣어줘서 거기에 설복이 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스실 밀어넣는 거에 대해서 주춤주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쵸? 예, 오히려 이건 뭐예요? 옳은 일, 올바른 일,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아까 말했던 사회 진화론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쵸? 가스실에 밀어 넣으면서 이건 뭐예요? 진정한 인류 진보를 불러오는 선한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쵸? 이런 어떤 절대 미덕이라고 하는 게 붕괴가 돼서 힘없는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통 이런 것들 찾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니체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참 진정한 진보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아, 거에 신경 쓰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곧 일 없애는. 예, 족쇄에 얽어매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너의 그 야성에 그쵸? 예, 야성의 슈퍼맨이 있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쵸? 저기 그 저 사람들 동정하고 그쵸? 그런 어떤 이전에 케케묵은 그 보편적 도덕 윤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 동정하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너의 초이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쵸? 그런 것들 다 부숴버리고, 너의 초인을 불러일으켜 세워라. 그쵸?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식의 그 행동을 해도,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래도 그런 끔찍한 참상을 봐도,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에 설복된 사람들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사회 진화론하고 그래서 니체의 사상이 이러한 광기를 불러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무섭죠, 그렇죠? 아, 원래 니체의 사상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니체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제약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약간 불교 개념하고 비슷해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예,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궁극적인 그런 어떤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예, 그런 네. 걸 초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 인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도한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아, 예, 도도하게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철학 사상이었는데, 그럼 도도하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공격했느냐? 아까 말했던 보편적 도덕 기준, 률 이런 걸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왜요? 거기에 얽어매여 있으면 도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객관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비참해지고, 그쵸? 네, 네. 그리고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갱생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 니체 사상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이것조차도, 그쵸? 이것조차도 도도하게 즐기는, 그쵸? 예, 즐거운 우리 감옥 생활을 한번 해볼까, 그쵸? 아, 이러면서, 그쵸? 예. 아, 참 좁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구나, 이러면서. 이런 아, 식으로 대한다면은, 그쵸?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해주는 사상이라면은, 그러한 악을, 그쵸? 예. 아주 담대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쵸? 네.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었던 대량 그 인종 청소, 그쵸? 예, 학살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니체가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거의 지옥으로 만든 철학자다. 예. 아, 포장은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포장은 너 자신을, 그쵸? 예, 일으켜 세워라 이런 거예요. 그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그쵸? 근데 만약에 너를, 그쵸? 꺾는, 그쵸? 넘어뜨리는 게 보편적 절대 기준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네.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거기에 순응하고 굴복해야죠. 그쵸? 아, 네.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 니체는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 예,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넘어서서 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말엔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안 안 들리. 들리는 거야. 그거 광기야,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쵸? 그건 네. 그만의 세계에서는 도도하게 현실을 극복해가는 초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헛소리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고 아, 저 나약한 인간, 나약함을 사랑하는 인간이 그 뭐냐, 이 진보한, 그쵸? 예, 초인을 질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실제로. 아, 이런 사상에 그 깊이 빠져든 사람들은 네. 히틀러 그래서 저기 뭐냐 그런 식으로 죽잖아요 나중에 그쵸? 아 이 아, 시대가 진정한 성각자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쵸? 네. 나의 이 위대한 사상은 훗날에라도 그쵸?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게 히틀러. 아,
예, 무서운. 근데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는데 합리화하는데 그 기초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준 사람이 니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중요한 건 생명을 향한 의지고 권력의 의지라고 합니다. 생명을 향한 의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나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나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초인의 삶이다.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모든 것에 어떤 그 것들에 얽매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러한 자유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광기가 나. 아, 예, 광기가 나오는데 야 그거 광기야라고 얘기하면은 그쵸? 아이고 저 뭐냐 그쵸? 예, 자기를 이제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저 나약한 인간들 그쵸? 아직도 나약함을 못 벗어난 그쵸? 옛날 캐캐 묵은 거에 얽어매여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무서운 네.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함께 그쵸? 박자를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극단까지 가서 나타나는 게 아돌프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사람들이 구현해내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19세기 넘어서 이제 19세기의 낙관주의를 이제 완전히 산산이 부숴놓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나오는 대참상이 나오는데 그러한 대참상을 발응하게 했던 두 가지 주요한 사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사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사회적 관점에서 적용한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니체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니체의 초인 사상. 이 두 가지가 그러한 광기를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그,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의 공통점이 뭐냐? 기독교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영역에서. 네. 그래서 니체의 유명한 말 있죠. 예,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졸업. 예,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신이 만들어낸 죽은 윤리와 도덕에 우리가 묶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한 사랑, 겸손, 인내, 형제의 희망 이런 것들은 뭐예요? 노예의 미덕이다 이런 거죠. 그쵸? 예, 죽은 네. 신이 만들어낸 족쇄 같은 거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강해지지 못하고 초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적용하면 못 돼요. 이상사회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보편적 도덕, 원리, 윤리, 법칙을 뭐예요? 빨리 깨부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대인들 전체를 잡아다가 가스실로 보내라 그러면 해요? 못해요? 다, 못하죠. 못해. 그쵸? 예, 그런 끔찍한 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네. 것 자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빨리 하루속히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설복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뭐예요? 자기는 초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네. 아, 예, 예, 도도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니까 예, 네. 이게 광기라는 거예요. 그쵸? 예. 아, 예, 말이 안 통해요. 여기서부터 그쵸? 예, 너 미쳤어라고 얘기해도 너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도 뭐예요? 귀에 안 이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럼 광기의 사회, 광기의 시대가 그래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사상하고 뭐예요? 사회진화론이 주류 대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을 때 이제 20세기에 그런 광기가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19세기의 낙관주의가 드디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 우리가 진짜 미쳤었구나 이런 것에 속아서 이게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미친 소리였구나라는 거를 그런 참상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교 세계가 숭상한 용기, 힘, 명철함, 명예, 간교함들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미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뭐예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을 빨리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덧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초인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초인의 출현은 뭐예요? 곧 초인들로 가득한 완전 진보된 사회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서구 세계의 기본적인 가치와 미덕을 공격해 무너뜨려 버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끔찍하죠. 그렇죠? 네. 이게 아, 그 규모가 그 프랑스 대혁명은 뭐 한 4만 명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뭐 이렇게 뭐 방대 학살 넘어가면 몇십만 이렇게 되지만 여기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으로 가면은 이 그 단위가 그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아, 갑자기 막 몇 천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무슨 우리나라를 그냥 다 학살시키는 예, 거 아닌가요? 학살되는 규모가 막 몇 천만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만 히틀러가 그 학살한 유대인들 규모만 대략 한 600만 명 정도로 얘기하죠. 그쵸? 되게 작은 규모예요.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에 비하면. 아, 여기는 몇 천만 명, 막 이 기본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또 여기에 이제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쵸? 네, 네. 공산주의의 유물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거 들어가게 되니까 더 예,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냥 하여간 그 네, 나라 하나를 대학살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민족 하나를 다 지워버리는 거라니까요. 히틀러도 유대인이라는 민족 하나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랬고 스탈린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그쪽은 좀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래도, 아, 그쵸, 예. 하여간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런 거 옛날에는 하라 그러면 아무리 폭군이어도 그런 거 감히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진짜 악마들이 나오는데 왜 나왔냐는 거죠. 그쵸? 니체의 사상에서. 이러한 그 흐름을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악행들을 합리화시켜줬구나. 좋은 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제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이런 엄청난 악행을 하면서 그쵸? 광기에 휩싸여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런데 이러한 맥락들을 모르고 그냥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의 악행만 늘어놓으면 어때요? 아, 이거 그냥 어, 저기 뭐냐, 웬 사이코 하나가 태어났었네. 아, 아, 이렇게 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이 설령 없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가서 똑같은 일을 하게 했을 거예요. 왜요? 니체의 사상 때문에. 이러한 사상과 흐름이 이 시대를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가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가서 그 일을 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단 그 일을 한 게 실제로 한 게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상이 의미하는 바가 역사적으로 그 본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니체 인기 많거든요. 예, 니체. 인기 많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막 이러면은, 그쵸?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현실상 고달프고 힘든데, 아, 사람들이 히틀러를 싫어하는데 니체를 좋아할 수가.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뭐냐 사회 진화론 이런 거 알고 그쵸? 니체 이런 것들이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있는 철학의 핵심이 서구 보편의 미덕을 파괴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그 함의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알고 니체를 보면은 절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 예, 네. 그런 대학사를 부른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해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그 다윈 마찬가지죠, 그쵸? 네. 예, 다윈이 사회 진화론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함의를 사회에다가 적용했을 때 이러한 대학살이 나와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다윈 좋아할라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예, 진짜 끔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인류 사회에 대재앙을 불러온 두 사람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다윈, 니체, 나머지 한 사람 막스입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 아, 예, 네. 이거 알게 되면은 20세기의 그 피로 물든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선한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 설복이 돼서. 근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속은 거죠. 그쵸? 네. 정확하게 이 사상들이 뭘 말하는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러면은 뭔가 좀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이 피곤하고 퍽퍽한 현실에서 나의 마음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네. 존재가 될 거야.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쵸? 막 힘이 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니체가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현대 네. 사회에서도. 그런데 네. 이거 전체를 알고 보면 어때요? 끔찍한 얘기죠. 그쵸?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끔찍한 얘기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나서 보면은, 예, 그 말에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쵸? 예, 네. 그 말에 절대 위로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니체 하면은 막 좋게 생각하고 그쵸? 네.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막 하면서 나의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환경 뭐 이런 것들 뭐 신경 쓰지 마. 도덕 그런 거 개나 줘버려 막 이런 거 이런 거 네. 진짜 무서운 얘기고 다 니체로부터 온 것이고 아, 니체가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결국 그쵸?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낳았고 히틀러가 그 미친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너 미쳤다라고 얘기해도 귀에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한 그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나 그에게 네. 끔찍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쵸? 예. 아, 근데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포장돼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독약이에요, 독약. 그쵸? 네. 예,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